자, 이제 공동명의. 이 부분이 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신문 같은 거 그 통계를 봐도 신규 취득하는 주택 봤을 때 공동명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절세가 된다는 거래요. 공동명의를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취득세랑 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의 세금인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여기서 이제 절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략을 잘 짜면 뭐 종부세라든가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취득세랑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재산에 대해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어쨌든 내야 되는 기준이 이런 것들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뭐 이런 기준이라면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몇 명이 가지고 있느냐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매입을 했다가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취득세는 차이가 없어요. 재산세도 차이가 없고 이 A라는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유를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했든지 을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요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랑 재산세는 공동명의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체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절세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보유하면 이 세금에서 차이가 없지만 이 양도할 때는 이 과거에 명의를 누구로 했었는지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전에는 저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재산이 뭐 1세대 1택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언제 파느냐 21년 이후냐 이전이냐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거를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느냐 또 다른 관점이죠. 몇 명이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좀 보는 거예요. 자, 단독명의일 때 이게 취득할 때 2010년에 취득가액이 5억 정도 됐는데 양도할 때는 한 12억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차익이 7억이죠. 7억이죠. 그러면은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상당히 많이 내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2%. 와, 세금이 42%면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 되게 많죠. 지금 그 2000년에서 2010년 또 2020년까지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었다가 10억이 12억 이렇게 된 경우 되게 많죠. 뭐 다른 경우도 많을 거고 10억에서 20억이 된 경우도 되게 많을 거고요. 3억짜리도 뭐 7억, 8억 이렇게 된 경우.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단독명의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거의 단독명의로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시세가 오른 걸 피부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2000년에 사시던 분들이 2010년에 파시면서 양도세금을 엄청 내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이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특히나 이제 강남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전략을 훨씬 더 빨리 쓰고 많이 썼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걸 주변에서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 그런 성공을 하면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건 뭘 하건 투자를 하면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랑 단톡방 같은 데 막 들어가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도움은 돼요. 그게 정확한 정보일지는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런 이슈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양도차익이 7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게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2주택을 보유를 가정하면 우리가 비과세 받을 게 없으니까 이 단독명의실 때는 양도가액이 12억, 시세가 12억이었고 5억에 샀다. 라고 하면 양도차익이 7억이겠죠. 장기보유 특별보유는 1억 4천을 가정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했으니까 이게 이 정도 나오는구나, 20%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 그렇게 했을 때 5억 5천. 이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5억 5천이다. 거기에 이거 세금 계산해 보면 누진세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누진세를 매겨진다고 했을 때 이거 조정대학 중과지역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누진세로 적용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2억 정도 나와요. 2억 정도. 꽤 높죠. 2억 정도 나오는데
이론이 당연히 고민이 되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럼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도 차익이 지금 7억인데, 자, 이 차이가 애초에 취득할 때부터 단독명의인 경우,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인 경우, 세 번째 사례는 단독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꿨다가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이건 다시 돌아와서 사례 2번. 그래서 취득할 때 5억이었는데 이때부터 공동명의를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취득 단계에서부터 팔 거를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짰을 때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단독명의로 하셨겠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면 한 명 명의로 하지 두 명으로 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냐. 양도할 때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서 그 나온 결론으로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취득 단계부터 양도시까지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자꾸 버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취득가 5억이고 시세 10억, 또 동일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산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소득이잖아요.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계산하거든요. 아까 취득세나 재산세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명의가 몇 명이냐와 상관이 없었던 건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 이 B라는 사람이 벌어든 소득 각각 계산하거든요. 이거는 남편과 부인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억을 벌었는데 쪼개지는 거죠. 6억씩.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한 명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이걸 보유했을 때,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또 합쳐져서 안 되겠네. 앞에 걸 보세요. 그래서 한 명이 있을 때는 그거고, 그래서 이게 합치면 12억을 반씩 쪼개고 취득가액도 반씩 쪼개야겠죠. 50% 명의 가정입니다. 남편이랑 부인이 각각 50%씩 가지고 있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세 12억을 우리가 판다고 치면 같이 파니까 6억씩 내가 6억씩 가져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5억에 샀으니까 2억 5천씩, 양도차익은 3억 5천씩 나오겠죠. 각각 3억 5천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절반씩, 기본공제 각각. 일단 여기서 한번 혜택이 있죠. 여기까지는 뭔가 똑같잖아요. 그냥 나눠서 두 개씩 나눠서 금액 합계로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한 명 더 받으니까 250이 더 빠지는 거죠. 비용 처리식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25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고. 세금이 아까 40%였으니까 250만 원이면 얼마죠? 4, 2, 8. 그래도 않고 4, 5, 20. 한 100만 원 돈 되네요. 뭐 큰 돈이죠. 이제 2억 내는 세금에 비하시면 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절세가 조금 되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색표시를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색표시를 해놓은 건데, 양도세, 소득세율이 이제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아까는 5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세율 구간이 지금 낮아져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요. 38%, 4%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4%만큼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따지면 효과가 이 4%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2억 7천까지 오는 데 있어서 누진세로 계속 이렇게 증가될 텐데, 그 2억 7천 7천을 넘어가는 부분은 이 42%를 적용을 받았을 건데, 이 부분이 다시 아내한테 오면서 이 낮은 세율 구간 6% 이렇게 15% 이렇게 낮게 적용되는 구간도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서 절세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딱 보시면 그냥 세율이 낮았잖아. 절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히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떼서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강의 건 추가로 제가 심화 강의로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편은 양도세가 이만큼 나오고 아내는 이 정도 나와요. 합치면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9천이었잖아요. 2억, 여기는 1억 7천. 벌써 차이가 거의 한 3천만 원 돈 나죠. 엄청 크잖아요. 이게 12억짜리를 파는데 3천만 원이 개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3천만 원을 갑자기 누가 나한테 준다고 하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취득할 때 이런 양도할 때 어떻게 팔 건지, 언제 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또 그리고 누군가한테 주변에 조언을 구했다면,
이렇게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엄청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돈을 주고 내가 상담을 받아도 이게 이만큼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변 분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꼭 이게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돼요.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이런 전략은 사실 쓰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개인들이 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절세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쓰기는 이거는 개인 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쓰시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초초에 단독 명의로 했다가 공동 명의로 갔다가 다시 이제 양도를 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색 표시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시세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면 이 시세가 중간에 올랐을 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여를 하는 순간 그게 증여세를 원래 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증여세를 내고 이거를 이만큼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각각 그냥 이거를 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뭘 쪼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한 채를 반씩 나눠서 반은 남편 거, 반은 아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남편은 자기 거 그냥 양도세 계산하는 거고 부인은 부인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 처음에 팔 때 6억짜리겠지만 내가 살 때는 5억이 샀잖아요. 근데 그 중에 50%가 내 거니까 2억 5천에 사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중간에 명의를 바꿨잖아요. 증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6억에 샀는데 이 집이 시세가 10억일 때 절반을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억만큼 증여를 받은 걸 거잖아요. 거기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안 내죠. 우리가 배우자 공제에서 6억까지 증여세를 안 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의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죠. 근데 안 낸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공짜에 사왔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6억에 원래는 사오는데 6억의 증여를 받았는데 나라에서 그냥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에 사온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집에 절반을 사왔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에? 5억에. 그러니까 취득가액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5억에. 그래서 나중에 팔 때 6억인데 5억만큼 취득가액, 이게 엄청 줄죠. 이게 엄청 줄죠. 이게 엄청 줄죠. 2억 5천이나 줄잖아요. 세금이 아까 얼마였죠? 40%. 2억 5천이나 줄면 얼마야? 그냥 기본 8천씩 막 줄어들어요. 이게 절세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지금 길게 잡고 이게 14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바로 다음 년도에 팔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내가 정말 이걸 좀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게 난 좋다. 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난 정말 세금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중간에 명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취득세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이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도세에선 절세 효과가 있는데 취득세는 추가로 내야 되니까 이거는 절세 효과에 어떻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2천만 원인데 지금은 이게 엄청 경우에 따라 다르죠. 다주택자고 하루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그걸 고려해도 워낙 절세 효과가 커서 이득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 드릴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굉장히 절세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까 쉽게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정도 간단한 거. 근데 나 정말 절세는 거 좋네. 잘 활용하셨다. 그러면 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에서 한번 효과를 확 보는 거고, 기본공제 아까 효과 보는 거 똑같았죠. 그리고 뭐 당연히 낮아지니까 이 과세가 되는 과세 표준이 낮아지니까 이 세율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가 실제로 어디서 오냐? 이 취득가액에서 온다. 취득가액에서는 왜 오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온다. 이때 고려해야 될 건 추가로 뭐냐? 취득세를 추가로 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나 다 이거 하겠죠. 근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게 되려면 되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게 추가로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택을 샀는데 금방 팔 게 아니라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것도 이런 경우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 별로 하지 않고 한다면 이걸 단독명의로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내가 안다면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해서 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안다면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했다가 공동명의로 했다가 다시 팔 거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자산을 보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일찍 팔 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이거 한 10년, 15년은 무조건 갖고 있게 될 거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좋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산을 보유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는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찍으면서 전체 강의를 다 찍으면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은 다시 정리하면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거,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낮아지는 거, 취득세 추가로 내야 되는 거, 약간 만의 손해, 전체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꼭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 것들도 가능한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단독명의에서 취득할 때 단독명의였다가 양도할 때 단독명의였다. 양도세는 이만큼. 취득할 때 공동명의였다가 양도할 때 공동명의였다. 이만큼. 취득할 때 단독명의였다가 양도할 때 공동명의였다. 확 떨어져요. 이것만 해도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떨어지고. 아니, 똑같은 주택이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해서 처분을 했는데 이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3명이 있다. 그러면 누구는 이만큼 내고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세금 이만큼 내는 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맞지 않는 거고요.